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금요일입니다. 후반부로 이어갈 텐데요. 진행의 어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오늘은 빠르게 글로벌 원샷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일제히 오름세 보여줬고요. 무엇보다 영국에서는 지금 조기 총선이 열리고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받아보고 있는데요. 노동당이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국의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였고요. 프랑스의 경우에도 극우 연합이라고 불리는 RN이 여론조사 막상 열어보니까 과반 이상을 차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들려오면서 전반적으로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환율 추가적으로 안정세 찾아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WTI 원유 선물은 84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유럽의 관세 움직임 오늘부터 또 개시가 됐습니다. 지금 아직 조율 단계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37.6%의 관세가 부과된다라는 소식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모델 Y가 중국의 지방정부, 장수성 정부의 구매 목록 리스트에 올랐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 엔비디아는 대중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AI 관련 칩 매출이 12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핀비즈 모습 대신 밸류에이션 체크해 볼 수 있는 PER 화면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주요 기업의 앞으로 향후 1년간의 PER을 점쳐봤을 때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35배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형 은행 섹터, 금융, 에너지, 헬스케어 섹터가 PER 기준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돈을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1보다 미만일 경우에는 PEG의 경우에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메타가 1 정도의 수렴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1.6,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앞으로의 밸류에이션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대선 국면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주식과 채권이 모두 오른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런데 현재 대통령 자리를 역임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지가 상당히 불안해 보입니다. TV 토론 이후에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면서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토론 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 상으로도 상당히 크게 밀리면서 8에서 9%가량의 지지율 격차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어제 뉴욕타임스에서 나온 바이든 사퇴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발을 내놨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15선 의원이 공개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바이든 사퇴 이후에 미니 예비선거를 치러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5일 8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6일 오전 9시에 ABC 인터뷰를 통해서 과연 거취를 밝힐지 그 부분까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겠고요. 확실한 건 물론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트럼프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이 점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의 승리를 점치는 베팅 사이트의 모습을 가지고 와봤는데 57.6%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를 현재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그리고 바이든 현 대통령, 거기다가 미셸 오바마까지도 함께 등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와 양자 대결을 펼쳤을 때 미셸 오바마만 10%포인트 이상의 지지율 격차를 보이면서 앞서는 결과를 받아들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지금 현재 아젠다 47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주요 공약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전통 에너지, 원전, 전력, 인프라, 그리고 국방 섹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불안하게 보여지는 쪽은 아무래도 IRA, 친환경 에너지 쪽입니다. 거기다 전기차, 의무 판매 비중 기준도 폐지하겠다, 거기다 중국 관세 더 세게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들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공약집만 보고 앞으로의 트럼프 시나리오를 함부로 예단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말처럼 된다면야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쪽에 몰려가 있던 자금을 빼고 IRA 관련주들 우리가 좀 멀리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공약에서 힌트를 찾아봐야 될 겁니다. IRA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78%가 공화당 지역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트럼프의 공약 자체로 우리가 IRA, 신재생 에너지를
멀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트럼프의 에너지 증산과 관련해서 규제 완화 목적의 끝은 결국 남는 것을 수출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에너지 패권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으로도 읽힙니다. 에너지 생산 단가를 비교했을 때 재생에너지 관련 섹터 쪽에서 에너지 단가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흘린 루머,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행정부가 입성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고문직을 얻게 될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나타났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테슬라는 현재 가정용 ESS 그리고 태양광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이번 2분기 인도량 발표와 함께 저희가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원이 테슬라 ESS 판매 급증과 한국 배터리라는 이야기와 함께 미국은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가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고 테슬라 2분기의 ESS 판매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한국 배터리의 경우에는 ESS 스토리, 전기차 부진의 상쇄를 위해서는 LFP 쪽 그리고 소디움 배터리 쪽에서 제조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결고리 우리가 그렇다면 ESS 쪽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글로벌 ESS용 배터리 점유율 살펴봤을 때 사실 삼성 SDI 2018년도만 해도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따져봤을 때는 중국 기업들에 좀 밀려있는 모습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삼성 SDI도 그렇고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LFP 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와 함께 저가형 도 박차를 가해서 앞으로 지금 전기차가 마주하고 있는 캐즘을 탈피해 나가겠다라는 구상으로 읽히고 있는데요. 삼성 SDI 관련해서 이런 뉴스 들려왔습니다. 1조 잭팟이 터진 것일까? 넥스테라에 납품 초읽기 들어갔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장전에 공시가 나왔거든요. 해명 공시 나왔습니다. 현재로선 미확정이고 장기 공급을 협의하긴 했지만 다수 프로젝트로 나누어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라는 소식 들려와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배터리 생산 라인의 일부를 ESS로 전환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보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ESS 부문에서 벌어들인 돈도 적지 않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면서 관련 기업들, 전해액 쪽에서 엔캠, 중앙첨단소재 같은 기업들 그리고 LFP 배터리를 ESS,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사용할 때는 사실 뭐 무게라던가 또는 이동을 할 때 편의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덜어놔도 되기 때문에 아주 많이 쌓아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폼팩터 쪽에서 율촌화학 지켜볼 수 있겠고요. 알루미늄 박으로는 사마알미늄이 율촌화학에 파우치 필름용 알루미늄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조금 달려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희재앵커님이 하시는 동안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간밤 미증시는 쉬어갔던 만큼 삼성전자 실적도 잘 받아보고 우리 증시도 힘차게 움직여줬으면 합니다. 네, 숨가쁘게 글로벌 증시의 마감을 살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 아무래도 미장이 휴장했기 때문에 오늘은 내부 동력을 찾는 움직임이 더 뚜렷할 겁니다. 어느 부분부터 체크해봐야 될지 아직 잠정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나오는 대로 저희가 체크를 도와드릴게요. 일단 어제 마감부터 보시죠. 자, 어제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환율이 떨어졌고요. 외국인의 수급 추가적으로 들어왔습니다. 특히 선물 시장에서의 화끈한 외국인의 선물. 7월에도 우리 시장을 사겠구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하루 앞두고 조기 폐장에 들어간 미국 시장에서 많은 시그널들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엔비디아가 반등에 나섰고 금리도 떨어져 줬습니다. 금리 배경에는 역시나 서비스업 PMI가 좀 둔화됐고 고용지표도 조금 둔화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금리 인하 자신감 확인하는 모습이었었죠. 이런 매크로적인 안정감과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견인했던 어제장. 코스피는 1%의 상승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0.56%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지수의 탄력이 막판에 더 좋았다. 지금 차트로 볼 수 있겠고요. 좋았던 쪽은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이슈에 아주 민감했습니다. 반도체, 전체적인 밸류체인 좋았었고요. 하이닉스가 좀 울었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양분된 모습을 보였던 가운데 어제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한 상승만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 쪽으로 HBM3E 납품할 거라는 이 보도를 통한 변동성들이 시장에 계속해서 재료로 반영됐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20%의 급등, 이오테크닉스 15%, 그동안 숨죽였었던 많은 종목들이 전공정 쪽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밸류업 기대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7월 들어서면서 초반부터 우리 시장을 상단을 이끌 만한 재료로 밸류업 내용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세제 개편안과 관련된 윤곽이 드러나면서 그 인센티브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계속 관심 있게 보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금융주들 중심으로 한 상승, 신한지주, 삼성증권 52주 신고가, 키움증권도 어제 개장 중계 때 김성훈 대표의 종목으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추가적인 강세가 장중에 더 펼쳐졌습니다. 대웅 같은 지주사들도 좋았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구리 관련 종목, 그 간밤에 구리 가격이 반등에 나서면서 그동안 쉬었던 종목들, 이구산업, 풍산, 대창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펼쳐졌습니다. HLB 그룹주의 강세라든지 바이오 쪽의 강세 움직임도 함께 나오면서 기술주와 성장주의 콜라보,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뭘 봐야 될까요? 단연 삼성전자일 겁니다. 10만 전자로의 그 여정에 있어서 어제는 희망회로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로 호재들이 쏟아져 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같은 호재들이 같은 시기에 맞물리면서 어제 자신감 넘치는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그 낙수 효과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HBM3E 12단이죠.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한다라는 이야기 지금 초읽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개장 전에 전해드렸지만 엔비디아 쪽으로 통과해서 이제 들어간다. 아니다. 사실 아니다라고 홍보팀에서 바로 반박 보도를 냈고요. 그리고 나서 이 PRA 통보라는 쪽에 시장이 집중을 하면서 아직 통과된 거는 아닌데 그야말로 통과 초읽기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PRA라는 것 자체가 이제 거의 제품이 시장 출시되거나 이제 제공해도 되나라는 상태 바로 직전의 공식 검토 과정이라서 사실상 8월 안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으로 시장은 읽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나왔던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 여러분 디테일에 집착하면 큰 그림을 놓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디테일은 여기서 시기를 말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HBM3E 인증 완료를 8월 안에 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 됐든 목표 안에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은 이 시기 언제 되느냐를 보는 것은 전략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큰 그림을 놓친다. 그 큰 그림에서는 보면 메모리 업사이클에 따른 실적 우상향입니다. 사실상 이 HBM도요. 디램 사업부 안에서의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쪽이라서 디램 사업부 견인하고 여기에다가 낸드까지 더해져서 메모리 업사이클 분위기까지 타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양사가 모두 다 실적 우상향을 보일 거다라는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두 종목이 언제 시기 들어가더라도 이 메모리 업사이클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사야 할 타이밍, 그리고 하이닉스는 사실 이제 경쟁사로 등극하고 있는 HBM, 삼성전자 쪽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조금은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다시피 단기 주가의 낙제인데 실적 감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HBM이 차지하고 있는 디램 내 사업부 그 이익 매출 비중이 하이닉스는 27%고요. 삼성전자는 15%. 따라서 HBM 관련해서는 당장 양산을 따라오기가 어렵고 메모리 안에서의 HBM 매출 비중도 하이닉스가 월등히 더 높기 때문에 이익 사이클에 있어서의 수혜는 더 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종 내 탑픽은 여전하다. 둘 다 좋아라는 이야기를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시기 자체가 핵심은 아니었다면 계속해서 메모리 업사이클을 봐야겠죠. 그런 가운데 어제 제가 전해드렸던 대로 지금 차량용 반도체 칩 개편되고 DS 사업부의 사업 재편과 관련된 힌트들이 이제 쏟아질 겁니다라는 내용을 이 시간대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그 선택은 CXL이 아닐까라는 내용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CXL과 관련된 종목들도 물론 좋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온 소식이 있어서 결국은 선택은 HBM이었구나라는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승인과 관련된 긍정적인 기운이 도는 가운데 이 보도가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끌어올렸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나온 내용이고요. 삼성 AI 승부수로 HBM 개발팀을 신설한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DS 반도체 사업부의 조직 개편안이 내부적으로 공개가 된 건데요. 보면 HBM 전담 개발팀 신설이 되면서 손영수 부사장, HBM 관련 쪽으로 개발 인력들 다 이쪽에 들어갔습니다. 수장이 정해졌고 그리고 HBM3 12단 제품 개발에 주력한다. 정말 수주 계약이 임박한 게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자아냈던 포인트입니다. 더불어서 첨단 패키징 AV 개발팀까지
나오게 되면서 2.5D, 3D 패키징 기술 확보에 집중할 것이다 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메모리와 파운드리 더불어서 CXL까지 투트랙 전략으로 가겠구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들의 선택은 이제 HBM 쪽으로 쏟아지고 있고 이제는 메모리 업사이클을 즐길 구간인가. 오늘 실적 발표 당일이죠.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이 높아진 기대가 혹시 환호의 시작일지 아니면 부메랑이 될지 이 부분은 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8조 9천억 원, 8조 5천억 원에서 8조 6천억 원, 시장 기대가 한 7조 원대에서 계속 상향 조정됐어요. 그리고 거의 스트릿 기대감이라고 하죠. 지금 거의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객장에서 기대하는 넘버가 이번 주에는 9조 원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9조 원을 웃돌게 되면 서프라이즈. 미치면 부합하거나 하회할 경우에는 다소 좀 실망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일단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는데요. 서프라이즈 됐을 경우에는 어떤 의미냐. 결국은 이 세부 사업부별 실적 넘버는 나오지 않고요. 이번에 매출액, 영업이익 이렇게 헤드라인 넘버만 나오게 될 텐데 반도체 사업부의 영업 흑자로 이어지게 될 거다. 9조 원이면 확실히 DS에서 지금 이익을 잘 내고 있구나. 흑자로 돌아섰구나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요. 이 내용은 결국 디램과 낸드 가격 호조에 따른 메모리 업사이클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 기대감까지도 우리가 자아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 넘버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요. 근데 지금 서프라이즈 난 이후에 늘 아시겠지만 반도체 이 삼성전자의 실적 당일은 실적 징크스가 있습니다. 서프라이즈를 하더라도 예상치를 웃돌더라도 매번 셀온처럼 주가가 고꾸라지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니길 바라면서 주가 상승이냐 아니냐 또 이렇게 시나리오가 나뉩니다. 주가가 오를 경우에는 이제 비중 확대로 10만 전자 그대로 고공행진하나라는 측면을 그려볼 수 있고요. 어제 여기에 환호했었던 삼성전자와 이 전공정 관련 종목들 이들 종목들의 비중 확대로 이어질지 잠시 후에 개장 중계에서 이 표정과 함께 점검이 필요할 거고요. 만약에 좋았는데 넘버 환호했는데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지금 관망으로 일단 지켜봐야 되는 건지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 봐야 될 거고요. 만약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결국은 잘 될 경우 매수 기회인지 점검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넘버 나왔네요. 2분기 잠정 매출액 74조 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72에서 76조 원의 이 매출의 컨센서스 밴드가 있었어요. 23.3% YOY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업이익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분기 이익은 10조 4천억 원. 지금 9조 원의 이 기대치보다 더 잘 나왔고요. YOY 전년 대비 1,400% 증가한 것으로 확인. 현재 지금 예상치 결가 1%의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8만 5천 원 위에서 대기하고 있네요. 자, 이 부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마다 전화 연결로 점검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분이죠.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따라 반갑게 또 센터장님의 이야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네. 헤드라인 넘버를 확인하는 순간, 너무 잘했는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장님, 이 넘버 어떻게 보셨는지 기대 이상이라고 보세요? 예, 저는 사실 저희도 8.6조 정도 영업이익 예상했지만, 저희가 봤을 때 환율도 워낙 또 생각보다 약세였고 해서, 한 9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는데 그 이상을 그냥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지금 저희 애널리스트들은 보통 이제 이럴 때 엑셀 모델을 열어서 어디에서 업사이드가 있었을까 하고 지금 제가 모델을 열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역시 메모리 쪽 숫자를 좀 조정해야 되겠다는 그 정도의 실적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반도체 사업부 별까지는 안 나오지만 5조 원 그 이상을 훌쩍 넘을 거라고 보시는지 센터장님의 목표가는 지금 10만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어차피 업사이드가 아직까지 제 목표가 내에서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변경은 안 했고요. 근데 그런 목표 주가 얘기보다도 이 정도 10조가 나오려면 그리고 어차피 이번 분기는 시장이 좀 놓친 게 이제 생각보다 디스플레이 쪽이 저는 좋았을 거라고 보는데 시장은 너무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어차피 안 좋았을 거고. 근데 그 메모리 쪽 이익을 저희가 지금 추정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6조 후반까지는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10조까지 나오려면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최소한 6조 후반 또 많게는 7조 가까운 이익이 나올 때 가능한 수치고요. 왜냐하면 파운드리랑 LSI는 실적이 안 좋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6조 중후반 정도는 메모리에서
이제 나와야지 10조 대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하이닉스보다도 실적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도. 즉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하지 않고도 하이닉스보다도 메모리 반도체 이익이 더 좋다면 우리가 HBM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소외돼 있었는데 좀 보는 앵글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저희가 사실 그런 내용으로 이번 주에 리포팅을 했지만 그 방향성은 좀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8조 원 컨센일 때 반도체 사업 한 5조 원대 할 것 같다 했는데 지금 10조 원 넘어섰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6조 원 후반대, 7조 원에 육박하는 반도체 사업부의 흑자를 이번 달 말에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하신다고요.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니고요. 메모리 반도체가 그렇고요. 반도체는 한 6조 초반이고 메모리 반도체가 6조 후반 정도 봅니다. 그 말은 LSI 바운드리는 적자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예, 그렇죠. 좀 정정 드리고 싶네요. 예. 좋습니다. 게다가 디스플레이 사업부까지 잘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레거시 반도체 쪽이 어제 전공정 중심으로 벌써 들썩이는 모습을 하루 전에 보여줬거든요. 이쪽으로 가장 주목하시는 포인트가 있으신지 이제 확정하고 비중 확대로 가면 돼요? 일단 범용 쪽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어차피 이익이 생각보다 레벨이 높은 것 같아요. 범용 쪽도. 그래서 DDR5든 그리고 낸드 플래시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히 SSD 가격 같은 경우는 매분기 20%씩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가 개선도 있지만 또 재고가 있으면 그것만큼 또 평가이익이 또 발생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범용 반도체의 수익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냉정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레벨로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못 갔던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HBM 승인을 못 받아서 그 서름 때문에 못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제는 그 기대감을 자아내는 뉴스까지 전해졌습니다. 변동성 때문에 참 논란도 있었던 하루였는데 지금 HBM 신설팀 개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CXL과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사실 HBM이 훨씬 중요하고요. 사실 HBM 당연히 이제 HBM4가 엔비디아 기준으로 보면 이제 루빈 아키텍처인 2026년부터 HBM4를 달겠다고 엔비디아가 컴퓨텍스에서 밝혔고 그래서 지금 HBM3E의 8단, 12단도 중요하지만 26년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HBM4도 지금 전격적으로 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 같고 CXL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텔이 CXL을 지원하는 서버 CPU를 이번에 처음 출시를 했습니다. 6세대 서버 CPU를. 그래서 CXL은 좀 여전히 시간이 많고 두 개를 비교하기에는 등급 무게감이 다른 것 같습니다. HBM은 너무 중요하고 CXL은 조금 더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퀄 승인을 기다리는 이달에 또 움직임이 되겠네요. 센터장님, 오늘 LG전자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 LG 디스플레이, LG전자 이쪽으로 TP 상향 조정 움직임이 꾸준히 나왔어요. 하반기의 주도주는 역시 반도체와 IT로 집결이 될지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반도체가 훨씬 더 모멘텀이 여전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IT 전기전자 쪽은 삼성전기, LG노텍, LG 디스플레이 모두 다 하반기 실적이 좀 더 개선이 됩니다. 특히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실적에는 긍정적일 것 같고 LG전자는 사실 항상 이제 상반기보다 하반기 실적이 좀 둔화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는 그들의 시간이 된다. 반도체에 집중하면서 전략 짜봐야겠네요. 오늘 개장 전에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보다 더 잘했을 때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커집니다. 오늘 주가도 환호할 수 있을지 주가 상승, 주가 하락. 결국은 이 밑에 시나리오는 지우고 위쪽으로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장 중계 때 이 부분 체크해 봐야겠고요. 넘어가서 방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죠. 반도체 사업부의 호조, 예상보다 더 좋은 흐름으로 나올 것 같다. 이번 헤드라인 넘버에서 많은 시그널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10조 4천억 원이라니. 어제 갔던 전공정 소재, 부품, 장비, 오늘 그들의 파티가 될 수 있을지. 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20% 불을 뿜어냈습니다. 특히 삼성 쪽에 이제 밸류체인 갖고 있는 쪽이 유독 강했고요. ENF 테크놀로지 7.8%, 그리고 정말 무거웠었던 원익그룹주들의 강세 움직임이 이어졌었는데요. 저희 이 시간 개장 중계 때에도 원익그룹주,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을 주목하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이 부분 체크해 봐야겠고요. 또 반도체 장비 세계 1위인 이 네덜란드의 ASML이
기업들이 우리 화성시 쪽으로 1조 원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임원이 동탄 쪽으로 방문을 했고 R&D와 관련된 시설 투자에 들어갈 것이다. EUV 쪽으로 아마 집중되지 않겠느냐. SNS텍, FST 관련주로 엮이고 있고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 나눠봤지만 CXL과의 투트랙 가운데서도 아무래도 HBM 쪽으로 좀 더 힘이 실릴 수 있을 가능성, 그러면 테마성으로 봐야 될지 이쪽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건지도 계속 굉장 중계 때 저희가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11 갤럭시 언팩 폴더블 공개했습니다. 이미 들썩이고 있는 관련 종목들, 어제 그야말로 삼성 관련된 키워드 낙수 효과가 대단했었는데요. 이쪽에서의 연속성 다음 주까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시장에 주는 의미까지. 어제 삼성전자가요, 5월 7일 이래 2달 만에 시총 500조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전체에서 한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코스피의 시총도 2,307조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2,824선의 연고점을 시원하게 경신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이 형님이 움직여준다면 이제 3,000이라는 증권가 하우스에서 보고 있는 하반기 상단 넘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감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봐야 될 두 가지 포인트는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지금 실적 잘 나왔기 때문에 HBM 납품 기대감, 그리고 메모리 쪽에 관련된 기대감, 이 때문에 시장을 견인할지, 아니면 시장을 견인을 하긴 하는데 삼성전자 쪽으로의 쏠림이 강해서 나머지 쪽으로의 소외된 움직임이 나오게 될지, 이 부분은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잠시 후 개장 중계에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당첨자는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